푸틴의 동유럽에서의 마지막 카드 중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러시아가 30년 동안 에너지, 군인, 언어, 문화로 지배해온 작은 나라 몰도바가 푸틴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무기가 아닌 소련 시대에 남아있던 모든 다리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끊어내며 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크렘린은 이를 막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가스 위협, 군사 위협, 내부 혼란 위협을 가지고 왔고 러시아어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모든 움직임은 몰도바와 루마니아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에너지, 물류, 그리고 나라를 인질로 삼았던 소련의 건축을 바꾸기 위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도바가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비디오에서 자세히 다룬 것처럼 몰도바는 4월에 두 번의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4월 8일에 CIS 탈퇴를 위한 법령이 서명되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1,500명의 러시아 군인에 대한 평화 유지, 법적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몇흘의 후 러시아 사령관 젤렌코프와 고위 장교들이 추방되었고 군대 교대와 물류가 차단되었습니다. 크렘린은 우리는 22만 러시아 시민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로는 닫혔고 항공로는 사라졌으며 해로도 사라졌습니다. 1,500명의 군인이 고립되었고 몰도바는 이제 그 고립된 군대를 법적으로도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계를 끊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몰도바를 러시아와 진정으로 묶고 있던 것은 서류상의 합의가 아니라 지하의 파이프라인과 철로 위의 기차였습니다. 에너지 분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 1월에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가스 운송이 종료되면서 몰도바는 사실상 러시아 가스에서 차단되었습니다. 루마니아를 통한 유럽 가스로 대체되었습니다. ERC 옹게니 키시노우 파이프라인이 국가의 새로운 에너지 중추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2억 5천만 유로 지원 패키지로 전력 통합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탈동 조화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30년 동안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매 겨울마다 가스를 끊겠다는 미협이 몰도바를 모스크바의 선에 묶어두었습니다. 이제 몰도바는 러시아 가스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MGRES 발전소는 석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송과 물류에서는 변화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몰도바는 소련 시대의 방괴 철도 표준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적 세부 사항은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물리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표준 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옹게니 키시나우 노선의 건설은 2027년에 시작될 것입니다. 기차 속도는 시속 160km에 도달할 것이며 유럽연합의 범유럽 교통망 켄티이 직접 연결될 것입니다. 루마니아와의 푸르츠강 위에 새로운 고속도로 표준다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건설은 2025년에 시작되어 2027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다리들은 단순한 물리적 연결이 아닙니다. 이들은 몰도바가 서쪽을 향하고 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도바가 여기서 매우 계산된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의존하는 옛 소련 인프라를 우회하고 루마니아와 유럽연합에 연결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옛 철로를 철거하지 않고 서쪽으로 새로운 철로를 깔고 있습니다. 옛 파이프라인을 폐쇄하지 않고 루마니아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러시아의 물류 접근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로의 접근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도바는 유럽에 물리적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마니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루마니아는 몰도바의 에너지 안보에서 보증인 위치로 부상하여 가스와 전기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인프라 투자, 외교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언어와 문화적 공통점은 이러한 접근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소련 시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두 루마니아어 사용 국가 간의 거리가 이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는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이 지역의 주요 에너지원인 MGRES 발전소는 러시아 가스로 운영되었습니다.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석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했으며 지역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몰도바는 이 경제적 압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키시너우 의존도는 매달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끊기고 철도가 변경되었으며 다리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몰도바에 대한 가장 깊은 영향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도바는 이제 그 전선을 열었습니다. 2026년 5월 7일에 몰도바 의회는 매우 논란이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회의 유일한 작업 언어로 루마니아어를 선언했습니다. 문서의 러시아어 자동 번역이 제거되었습니다. 연설의 시간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친러시아 및 우파 야당은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 자체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맥락을 고려하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소련 시대 동안 러시아어는 몰도바의 사실상 행정 언어였습니다. 국가기관들은 러시아어로 운영되었습니다. 교육은 주로 러시아어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 패권은 러시아의 문화적 영향력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언어를 통제하는 자가 그들의 사고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몰도바는 체계적으로 이 패권을 깨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소련 시대는 이제 점령과 식민주의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동승리라는 서사는 거부되고 있습니다. 2027년 교육과정에서 러시아어 교육은 필수에서 실용적인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선택 과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공식 과학 및 문화센터인 루스키돔은 2026년 7월에 문을 닫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분리의 전략적 차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 즉 군사적 위협을 넘어 국가들을 영향력 아래 두는 능력은 주로 언어, 교육, 문화 기관에 의존합니다. 몰도바는 이러한 기관들을 하나씩 정산하여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를 러시아 혐오와 문화적 집단 학살로 규정하지만 몰도바 측은 이를 탈식 민화로 정의하며 이 탈식 민화는 공식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억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학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소련의 과거를 다루는 소설의 물결이 형성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베슬라가르와 파티아나 티블레약 같은 작가들은 소련의 트라우마, 점령 경험,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탐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루마니아 출판사들과 협력하여 출판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단절은 문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련 기념물에 관해서는 몰도바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동 철거는 없지만 재평가와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2025년 10월에 투명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정을 도발해서 제도적 채널로 옮겼습니다. 비슷한 과정이 몇 년 전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 완료되었지만 그 나라들은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았습니다. 몰도바는 헌법상 중립국으로 이는 더 적은 안보 보장으로 이 분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기를 북돋우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인 러시아는 몰도바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 변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어 사용이 이미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지향이 강화되고 소련에 대한 향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몰도바 사회의 인구 통계적 추세는 산두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 유대가 끊어졌습니다. 에너지 라인이 끊어졌습니다. 철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다. 남아있는 것은 몰도바의 러시아 마지막 요새인 트란스니스트리아이며 몰도바는 이제 그 요새를 포위하고 있다. 2026년 2월에 몰도바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포괄적인 재통합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점진적 재통합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 이 문서는 3월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확대 담당위원에게 제출되었으며 이는 2003년 러시아가 지원한 코작 계획이 거부된 이후 몰도바가 준비한 첫 번째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몰도바는 모든 영토에 걸쳐 단일한 재정, 관세, 무역 규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기업들은 이미 몰도바 등록을 통해 유럽연합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 지역 수출의 71%가 유럽연합으로 갔습니다. 몰도바는 이점을 심화시키며 트란스니스트리아 경제를 키시노우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끊기고 철도가 전환되고 언어가 바뀌고 트란스니스트리아가 포위되었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지만 푸틴의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이들 중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설레입니다. 푸틴의 전체 포스트 소련 전략은 하나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공화국들은 러시아의 자연적 영향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언어, 에너지, 군사주 등 문화적 유대가 이 영향권을 유지합니다. 몰도바는 이제 이 가정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으며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이미 유럽연합 후보국 절차에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독립국가연합 탈퇴를 논의 중이며 파시니안 정부는 카라바흐에서 러시아의 안보 보장 실패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기시킵니다. 카자흐스탄은 조용히 공공 분야에서 러시아인의 역할을 줄이고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키르기스스탄도 라틴 알파벳으로의 전환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몰도바가 러시아와의 완전한 단절이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 도미노 효과는 푸틴의 30년간의 근해 독트린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크렘린의 반응은 이러한 두려움을 확인시켜줍니다. 5월 13일에 러시아 국가 두마는 푸틴이 러시아 시민이 구금, 기소 또는 박해를 당할 경우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우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일반 규정이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22만 명 이상의 러시아 시민과 1,500명의 군인을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은 푸틴이 이전에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던 보호 독트린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이 몰도바 영공을 침범하여 벌치, 옹게니, 루마니아 국경 근처 지역을 비행했습니다. 몰도바 국방부는 이 사건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영공을 제한했지만 드론을 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위반은 우크라이나를 목표로 한 공격의 여파로 공식적으로 설명되었지만 같은 달 두마 투표와의 일치는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가 몰도바에 잊지 마라, 우리도 너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크렘린은 이미 몰도바를 비우호적인 국가 범주에 넣었습니다. 라브로프의 말은 분명하다. 몰도바는 서방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러시아의 공유 역사 카드를 입증했다. 푸틴의 관점에서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시나리오의 축소판으로 서방의 도발로 러시아로부터 분리되고 러시아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며 역사적 유죄가 파괴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푸틴의 카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접근 경로가 없습니다. 에너지 분리로 경제적 압박은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가스카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교 채널이 차단되었습니다. 몰도바가 대사관 수준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CIS 탈퇴와 페르소나 논 그라타 결정으로 외교 관계가 사실상 봉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도구, 허위 정보, 법적 위협, 내부 혼란 유발, 친러시아 정당 자금 지원은 나토와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강화된 몰도바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재정 제재가 쇼르당과 사회주의자당에 적용되었습니다. 매수 조사도 시작되었고 러시아 미디어에 대한 전략적 소통 부서가 설립되었습니다. 푸틴의 소프트 파워 도구도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남은 카드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1,500명의 군인들이지만 이 군인들은 사실상 고립되어 있으며 그들의 물류 지원은 매일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대가 불가능하고 새로운 장비가 도착할 수 없으며 공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천천히 압박하여 이 군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군인들은 철수하거나 무의미한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의 포지시안의 모순과 유사한 상황이 푸틴에게도 적용됩니다. 크렘린은 우리는 몰도바의 러시아인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 경로가 없습니다. 경제적 지렛대도 없고 군사 개입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병력을 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푸틴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몰도바의 전략은 바로 이 교착 상태를 이용하여 푸틴의 보호 약속을 공허한 위협으로 만들고 러시아의 무력함을 전 세계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략은 조금씩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구 350만 명, 몇 천 명의 군대,
유럽에서 가장 작은 경제 중 하나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의 30년 영향권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CIS는 남겨졌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대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겼습니다. 에너지 무기는 효과를 잃었습니다. 철도 레일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소련의 물류 유산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의회 언어는 루마니아어가 되었습니다. 문화적 패권이 깨졌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불필요한 인물로 선언되었다. 1,500명의 군인이 고립되었고 이 모든 것은 무기 없이 법적, 정제적, 문화적, 외교적 도구로 이루어졌다. 푸틴이 수십만 명의 군인들과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동안 인구 350만 명의 몰도바는 모든 다리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무기가 아니라 법과 파이프라인이 말하기 때문에 크렘린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몰도바의 성공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의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지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를 수 있습니다. 소련 제국의 마지막 흔적들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는 것은 탱크가 아니라 의회와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 동안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섹션의 링크를 통해 우리의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